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번 1차 추경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게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부대 의견을 달고 통과됐잖아요. 그 부대 의견이 뭔지부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미만이었습니다. 100% 이하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간의 이화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선정 기준이 2018년도 그 건강보험 지급 그 기준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이후에 변화된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신청도 5,600건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지급 대상은 전 도민에게 확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보자 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 부대 의견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허명의 문서가 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부대 의견이라는 게 법적이나 아니면 뭐 의무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는 의회 의견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그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정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는 우리 의회가 도정을 상대로 견제와 그리고 또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올바른 정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심사 때 또 다른 쟁점이 됐던 게 제주도의 지출 구조 조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불효불급한 사업 예산을 아껴서 급한 곳에 쓰자는 것인데 뭐 나쁜 건가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행사 경비들이 사실 이미 사용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행사 자체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한 예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예산 중에서 그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행정 내부 경비나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감액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민간 경상 보조금이나 민간 자본 보조금, 이런 민간에게 가는 그런 보조금들을 10% 일괄 삭감했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상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일괄 10% 삭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또 이 부분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민간에게 가는 보조금이라는 것들이 사실 민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단체나 지역사회에 어차피 뿌리 깊게 들어가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일괄 삭감한다는 건 굉장히 좀 도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높은 옥상옥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러면 구조적으로 옳으냐라고 봤을 때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감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추경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반 예산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예산의 진정성을 우리 원도정이 보여주려면 원지사님 지금 그 취임 2년 됐습니다. 2년 이후에 지금 그동안에 그 지사님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그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좀 더 축소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전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약사업을 검토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우리 원도정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 공약사업부터
절감해 나가면서 우리 모든 예산을 좀 절감합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가 그 뜻을, 그 진정성을 몰라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의회 출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의회 출입 기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출 구조 조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은 형식의 문제가 좀 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 도민들이 모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지금까지 편성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한 의결권을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력화시킨다는 건 뭐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도정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를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뭐 도민사회에 퍼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꿔놓지 않으면 결국은 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집행부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지난해 말에 그래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진단을 한 게 1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출구조 조정이 좀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제주도의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저는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예결 심의가 모두 끝난 한 달 뒤에 재정 진단을 한다? 저는 오히려 도정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결심이 끝나기 전에 한 달 전까지 우리가 분명히 그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재정 진단을 하고 또다시 또 2달 뒤에 또다시 또 그 재정 진단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결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던 2020년도 예산안은 제가 볼 때는 뭐 가안이었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정에서 갖고 있던 그런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또 마음에 또 걸리는 건 뭐냐면 이 세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게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원도정이 본인들 스스로 내가 잘못 진단해서 재정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수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2020년도에 제대로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의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가 지금까지는 세출 구조가 그나마 좀 좋은 상태였지만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거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럴 때 도의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제대로 재정 상황에 녹여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난해 연말이죠. 새 예산을 심사하면서 실은 제주도의 재정 얘기 미리 우려도 많이 했었고 얘기했던 사안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 3.3호 모이기만 하면 기승전 부동산 그리고 또 뭐 이주 열풍 그리고 또 뭐 제주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조세 수입도 있었고 이런 조세 수입이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어쩌면 원도정은 굉장히 돈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수입이 조금 더 확대될 때 우리가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해서 이 지금 늘어난 수입을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돈을 정말 어쩌면 펑펑 쓰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진단, 어쩌면 1월 달에 그렇게 재정진단하는 건 어쩌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도 포함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의회의 말을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는 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보면 그 원지사 취임했을 때 전임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네. 자기가 설거지거리만 잔뜩 안 왔다고. 맞습니다. 예. 뭐 설거지 하느라고 이렇게 뭐 자기 할 일 못한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2년 후에 설거지거리만 잔뜩 남겨두고 가버릴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수입이 좀 많았을 때 빚다 갚았다 하라고 해서 정말 얼마나 도민들에게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 그렇게 비춰졌는데 결국은 또다시 지방세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은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하지 못한 그런 뭐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재정당국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이 그동안 사개시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그래서 뭐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그 공직 관리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도정이 슬림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줄여지는 재정적 이런 여건들을 우리 도에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난 우리 도정, 인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우리 제주 도정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악화 상황, 이런 것들은 도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출범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문제의식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직 운영을 절감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민간 보조금을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도의 살림을 살겠다라는 우리 도정의 이런 방만한 태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도지사 공약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한영진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제주도의 지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중유의 사태에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제주도의 이번 지출구조 조정이 의회 본연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무소불위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와 의회의 권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무시하는 행태는 제왕적 도지사의 또 다른 민낯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